2차 전지는 충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제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기사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배터리가 엔진의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대체하는 건 석유입니다. 그 ESS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와 재생에너지가 결합이 되면 사실은 에너지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핵심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아주 화두가 뜨거워요. 일단 K배터리 전략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뭔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자세한 부분을 좀 저희가 지식을 좀 갖기 위해서 모셨는데, 일단 요즘 주가 흐름이 괜찮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계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게 폭스바겐 파워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후로 국내 2차 전지 센티먼트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던 게 이제 매수 기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회복을 넘어서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올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계속 증설을 하면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SDI도 기존에 약간 이제 보수적인 투자의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국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이제 3사 이제 대형 셀업체들 중에서는 다른 셀업체들은 또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좀 가장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이제 PT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5월 달까지 나온 숫자를 보시면은 5월 달에 YY로 글로벌 판매가 거의 2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라는 기저가 있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보통 이제 완성차 판매가 연말로 가면서 이제 많아지는 걸 감안을 하면, 작년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래프업 됐던 게 작년 7월 달부터였는데 그 이상 수준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성장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이제 작년보다 200만 대 더 파는 한 이제 500만 대 시장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또 최근에 유럽 같은 데서는 2035년에 내연 교환 판매를 금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내연 교환 판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규제는 좀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배터리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500만 대 이상 팔릴 예정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0만 대 이상 더 팔릴 것 같고,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역별로 보시면 사실은 좀 재밌는데, 작년에 이제 유럽하고 그 중국이 각각 100만 대 좀 넘게씩 팔았습니다. 네. 그 유럽이 2020년 120만 대, 그런데 지금 5월 달까지 누적으로 한 70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150만 대 정도는 별 무리 없이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많이 팝니다. 그런 이제 기조로 봤을 때는 좀 욕심을 부리면은 170만 대, 180만 대 이상도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이제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6월 달까지 누적으로 100만 대가 넘었는데, 작년에 이제 100만 대 약간 넘게 팔았거든요. 네. 이미 작년만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게 한 200만 대 정도 판매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잘하면 넘어설 수도 있는 페이스로 좀 가고 있어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아쉬웠던 지역이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아까 양대 시장이 이제 100만 대씩 작년에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작년 30만 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부진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때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축을 했고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 보조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연비 규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좀 판매가 괜찮습니다. 5월까지 누적으로 22만 대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뭐 40만 대 이상 파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바이든의 그 전기차 보조금 이게 정책이 통과되면은 한국 그 자동차 업계도 좀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빠져서 사실 네네네. 그 조정을 받는 어떤 빌미가 되기도 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저거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 이제 다음번에 되는 거로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시간의 문제고 약간은 이제 뭐 지금 인프라 법안 관련돼서 약간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전기차 쪽에 대해서 미국도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1위 업체는 한국이고 중국은 중국 자체 내수 시장 때문에 저런 어떤 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 항상 이제 뭐 SNE 리서치나 이런 데서 통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글로벌 1등은 CATL이 확실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항상 이제 공고히 하고 있죠. 이미 파나소닉을 예전에 이제 많이 제치게 됐고, 그 다음에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의 그 성장세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산업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국내 업체들을 좀 약간은 뭐랄까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이 다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국내 업체들이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K배터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정부에서도 뭐 세제 혜택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이게 상당히 그 부족한 현상이 앞으로 2, 3년 내에 벌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못지않은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예상들 때문에 하는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뭐 일단은 오늘도 이제 뭐 유럽 쪽의 리서치에서 나오는 거는 2023년 되면은 배터리 바틀렉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얼마 전에도 이제 유럽에서 내연기관차를 2035년까지 보통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현대 기아차의 목표가 유럽에서는 2040년까지 아마도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겠다가 기존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다 2035년으로 다 땡겨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판매량에 대한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봐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이제 반도체랑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시는데 네. 그 이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거는 저희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산업을 봤을 때 제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배터리 산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이제 사이즈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태양광과 배터리를 연계하게 되면 사실은 뭐 에너지를 대체하는 거기 되니까. 그래서 언론 기사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배터리가 엔진의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대체하는 건 석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 산업의 크기, 에너지 산업의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 전체 산업엔 상당히 많이 성장하게 될 포텐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 산업과 또 반도체 산업을 비교했을 때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산업은 지금 현지화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뭐 현지 업체와 정부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뭐 물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배터리는 공장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지어서 이제 수출을 하기보다는 수요지 근처에 짓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 효과까지 오기 위해서는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뭐 반도체야 이제 미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내에 공장이 꽤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류체인들이 갖춰져 있지만. 하지만 이제 배터리 산업은 아마도 밸류체인까지도, 이제 소재 업체들까지도 현지화를 많이 요구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K배터리 전략에서 나왔지만, 국내가 이제 그런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과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R&D 중심으로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가져가는 게 저희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강화하면은 배터리 산업 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상정에 뭐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LG도 그렇고 SK 이노도 그렇고 삼성 SDI도 뭐 상대적으로 좀 규모는 작지만 전부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다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뭐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근데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 시장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 미국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중국 대비 작습니다. 하지만 포텐셜을 보자면 연간으로 판매량이 이제 유럽이랑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자동차 네.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전기차 쪽 전환을 이제 서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포드나 GM 같은 미국 내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 전환이나 아니면은 전동화를 조금 앞서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배터리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지금도 이제 노스볼트 같은 업체들이 나오지만 그때부터 이제 배터리 산업을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사실 미국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분쟁을 때문에.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지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은 USMCA라는 게 있습니다. USMCA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나프타를 이제 대체해서 발행이 된 이제 조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 부품의 75%를 이제 미국 내에서 원산지를 규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갖는 것이 갖지 못하면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 플러스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하나 공약을 걸었던 게 미국도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의 어떤 뭐랄까 재생에너지의 환경이 좀 더 좋은 국가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무역장벽 효과를 갖게 되는데 그쪽으로 소재 업체들도 이전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이제 조건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업들이 얼마만큼 시설 투자를 하느냐 가지고 그 업황을 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정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막 시설을 늘릴 이유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12조, SK 이노베이션도 23조, 삼성 SDI도 뭐 한 7조 원 규모 3년간 한 거를 또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쏟아붓지만 아직까지는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좀 오버밸류 아니냐.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업이 앞으로는 좀 대장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매출액이 성장하는 거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물적 분할 이슈 전까지 많이 올라왔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쪽 배터리가 흑자 전환했을 때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SDI가 이제 반등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도 미국 투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2분기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 수익성이 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제 뭐 스팟 가격이나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특정하게 뭐 이제 뭐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생산 공정에 뭐 특정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 그런 특별한 이슈가 아니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SDI도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수익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났고 2분기에는 뭐 충당금 이슈가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이익이 나게 되면서 그런 업체들이 좀 주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 캐파가 큰 기업이 이익도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D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죠.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의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갔느냐 뭐 예를 들어서 SDI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좀 내실 있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더 뭐랄까 수익성이 괜찮은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소주를 해서 사이즈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수익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 SDI가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진이 많이 나기 시작을 했지만 에비타 마진율 기준으로 봤을 때 SDI가 절대 뒤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인 차이가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그 의문스러워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 SDI,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삼성 SDI는 투자를 많이 안 했잖아요. 증설도 안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었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뭔가 자신이 없어서 이 사업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기보단 지금의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여러 번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SDI는 자기의 스텝대로 해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삼성그룹 자체가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치킨 게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쟁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을 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하지 않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안정적인 수주와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좀 가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그 외부 조달에 대한 니즈가 좀 적은 편입니다. 자기들이 나오는 캐시플로우 내에서 대부분 투자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25년까지 18조 정도 배터리 사업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익성이 나는 거는 2013년에 에비타 1조 난다고 했으니까 거의 외부 자금에 다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렇죠. 반면에 그것이 결국은 이제 물적 분할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보기에는 그 배터리 사업에서 그 자동차 배터리랑 소형전지 뭐 다 합해서 한 1.8조 정도 에비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자소재 사업까지 합하면은 한 2.4조 정도 에비타가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연간으로 뭐 20기가 이상의 투자를 해도 충분히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외부 자금 조달 없이. 만약 JV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막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차입금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SDI는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부터는 배터리 쪽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해도 투자 규모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스텝대로 가면서 투자를 지금 타임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오게 된 그게 이제 SDI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일단 현금을 창출하면서 가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전략이었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다른 업체들,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요. LG화학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예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실 주가들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하기 전에 현재 그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네네. 이 투자 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 1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바이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 29만 원 이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SDI는 이제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센 업체 중에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탑픽으로 상황입니다. 보고 있어요. 네네네. 뭐 올해 사실은 미국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반등할 거라고 저희가 SDI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SK이노베이션과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은 똑같은데 왜 이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LG화학은 이제 좀 구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화학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캐시를 가지고 과거에는 배터리 사업을 키워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캐시를 가지고 배터리 소재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제외하고 연간으로 창출해내는 에비타 규모가 올해는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5조에 이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업황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아지는 뭐 좀 내려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도 에비타가 3, 4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얘네가 하고 있었던 전략이 이제 NCC 짓고 이런 것들인데 올해 NCC 투자 거의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MB 라텍스나 이런 쪽 투자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향후에는 그래서 소재 사업 쪽에 최근에 이제 분리막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좀 인큐베이팅 해가면서 주주 가치를 좀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기존에도 지주회사 구조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주였고 그 밑에 SK에너지라고 하는 정유, 그 다음에 SK종합화학이라고 하는 화학, 그 다음에 SK루브리컨츠라고 하고 있는 윤활기유 사업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 배터리 사업은 또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지주회사 구조였는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더 순수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미 그리고 기존의 화학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루브리컨츠는 이미 지분을 40% 팔아서 이미 희석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화학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 매각을 좀 타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순수 회사 구조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본업을 뭐 새롭게 이제 인큐베이팅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소스가 이제 자회사들한테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LG화학하고 같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투자 의견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참 구조적으로 다른 면이 있군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도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지주회사고 배터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한테 배당을 받아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외부 조달이 지금 물적 분할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죠. 스텔란티스하고의 합작법인 설립. 네네. 이게 썰로 좀 많이 나돌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썰이냐 네네. 아니면 우리가 합리적인 기대를 해도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이슈죠. 그쵸. 예. 일단 저희는 좀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겠느냐,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스텔란티스에서 그 배터리 데이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면은 LG화학하고 SDI를 이미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회사 중에 하나랑은 국내 업체들하고는 적어도 두 회사 모두 가져가던가 아니면 두 회사 중에 하나는 적어도 스텔란티스의 파트너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50기가라는 뭐 유럽과 비교해서 적지 않은 캐파를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CC라든지 그 다음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S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중국 업체 그리고 유럽 업체 공장 짓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업체랑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이제 남은 업체들은 이제 국내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셋 중에서 어차피 SK이노베이션은 여기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나머지 두 회사를 놓고 봐야 됐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SDI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텔란티스 내에 일단은 크라이슬러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이제 자동차 업체인데 첫 번째가 이제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을 텐데 GM과 포드는 이미 짝꿍이 생겼죠. 그렇죠. LG하고 네, 맞습니다. SK. 그럼 마지막 크라이슬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경쟁자니까 서로. 네네네. 이제 합리적으로 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네네네. 네. 근데 참 이 배터리 조화 관련해서도 네네네. 참 논란이 많은 게 얼마 전 뭐 LG나 SK에 대해서 삼성 SDI도 그렇나? 네네. 삼성 SDI인가? 삼성 SDI도 매도 의견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또 월가 쪽에서는 본토에서는 장기 투자용으로 이 배터리를 네. 전기차 관련된 거를 막 띄운단 말이죠. 네네네. 우리가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이제 각 하우스의 입장은 또 다른 거고 그 애널리스트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고서는 뭐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SDI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의견이 나왔던 게 아마 미국 공장이 좀 구체화되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스럽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SDI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 이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구체화된 부분, 그다음 미국 공장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분들이 보셨던 거랑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회사 가고 있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다른 쪽에서 보시는 중에 하나는 SDI의 ESS 관련돼서 좀 이제 강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SDI가 글로벌 ESS 점유율 1위인데 ESS를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ESS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와 재생에너지가 결합이 되면 사실은 에너지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핵심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ESS 산업도 글로벌하게 연간 30-40%씩 성장을 합니다. ESS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고요. 그냥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태양이 이제 떴을 때 또는 기후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태양이 굉장히 좋을 때는 에너지가 사실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ESS에 저장을 시켜놨다가 향후에 이제 밤이나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과 연계돼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저희가 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그렇게 날씨 조건에 따라서 출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간헐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헐성 극복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그 간헐성 극복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적합한 솔루션을 이제 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과 발맞춰서 ESS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ESS 시장에서 이제 SDI가 지금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1.5조 정도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은 규모를 가져가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비교를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많은 분들이 수주 잔고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시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SDI가 ESS가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0으로 보는 거냐, LG화학의 ESS 산업이 있는데 이게 0으로 보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ESS 지금 말씀하셨듯이 풍력이나 태양열, 태양광 이쪽이 어떤 저장 장치라고 본다고 하면, 전기차도 그 저장을 하는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에너지화 한다고 현대차에서도 이미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네. 이 ESS가 이 전기차로도 활용이 되는 건가요? 저장 장치로? 뭐 구조는 똑같죠. 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거고, 그 자동차에 저장되는 그 배터리도 사실은 ESS랑 똑같은 배터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그 아이오닉 5에서 보였던 기능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V2L이라는 게 있습니다. Vehicle to Load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에너지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쓰지 않을 때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리드라고 전력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전력망에서 이제 전기가 남을 때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많은 화두를 던져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터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움직이는 이제 ESS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미래 산업 분야까지도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삼성 SDI가 최선호주로 뽑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이거는 하우스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도 그러세요? 저희는 ESS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 이제 그 분들이랑 저희도 뭐 사실은 뭐 중립 의견 내기 쉽진 않지만 이제 계속 밸류에이션, 저희는 이제 애널리스트 하는 일이 밸류에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적정 가치를 좀 추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주 잔고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듯이 ESS나 이런 것들은 수주 잔고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쪽,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그 테슬라 쪽으로 나가는 원통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수주 잔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 없고는 또 고객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수주 잔고를 가지고 이제 밸류를 같이 준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이익이 날 거다라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 그 매출액이 반영되는 시점을 반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제 밸류를 추정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LG화학이나 SDI 같은 업체들을 조금 이제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 우리가 글로벌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제 BYD라던가 그 이제 전력 기자재 같은 업체들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다음 다임러 같은 전기차 쪽에 좀 더 빠르게 가고 있는 업체들. 다임러는 벤츠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다임러 벤츠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도 그때 이제 배터리데이 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그런 업체들도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보시면은 이제 전동화 쪽의 부품이 이제 좀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뭐 S&T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주가 차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동화되는 과정에서 부품의 쓰임새, 그다음에 그 회사 갖고 있는 핵심 능력이 좀 더 부각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배터리 업체에서 BYD는 아까 보셨지만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상반기에 작년만큼 팔았다고 하는 거니까 중국의 수익권이 있는 전기차 업체의 투자 매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따져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죠? 월가에서 그 떠오르는 어떤 가능성 높은 기업들로서 현대차, 기아는 아직 언급은 안 되고 있나 봐요. 분위기가. 뭐 얘기를 종종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지금 플랫폼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좀 좋은 차들이 먼저 양산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동차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대차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배터리주, 2차 전지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네. 때로는 같은 단어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 때로는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이 정확한 차이가 뭡니까? 사실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배터리가 좀 더 광의의 의미고 그 안에 2차 전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배터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왜냐면은 배터리는 일단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눌 수가 있고 1차 전지는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이제 그런 전지들, 우리 알카라인 전지들, 예, 알카라인.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개념이고 2차 전지는 충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제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배터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내는 이 배터리가 곧 2차 전지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광의의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서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완전 정복을 한 느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